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계문화 화요일 수업입니다. 오늘은 5주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네, 한 4주 정도, 앞으로 4주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여러분을 만나 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이건 2년 전 통계인데요.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25세에서 34세의 직장인들 중에서 17만 명이 작지 않은 숫자죠. 무려 17만 명이 입사 3년 안에 직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 일들이 나랑 맞지 않는 거죠.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17만 명 정도가 자기 자신의 성향과 성격이나 적성이나 또 전공이나 이런 것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7만 명 정도가 입사 3년 안에 직장을 등진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30 직장인 절반, 정말 많은 숫자죠. 절반 정도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네, 취업한 뒤에 직무 불만족으로 인해서 퇴사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51%가 넘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학에 입학을 하고 네, 취업을 하면 인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한 진실이랄까?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동안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기의 성격, 성향, 적성, 전공 이런 것들과 잘 맞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또 조사를 한 게 있대요. 적성에 맞는 회사, 그러니까 입사를 할 때 내 적성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네, 20대의 경우는 11%, 30대의 경우엔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20대의 경우라고 해도 자기의 적성과 어떤 취업에서 맡아야 취업 후에 맡게 될 업무들을 잘 매치하지 못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데 30대가 되면 그것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적성하고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일이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20대는 20%, 30대는 23.3%, 4%가 급여에 대해서 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내 어떤 내부적인, 내재적인 그런 요인들보다는 급여라든가 사회적인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소프트라는 아주 좋은, 아주 큰 회사가 있죠. 큰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네, 입사를 결정하는 기준의 절반 이상은 연봉, 두 번째는 근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적성은 고작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대한민국 현대인들, 현대 직장인들이 네, 입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회사를 다닌다. 너는 참 좋은 회사를 다니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연봉 혹은 근무 시간이라는 거죠. 굉장히 외부적인 네, 요소들이 나의 직장 선택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학에 진학할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저는 사실 좀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네, 부모님과 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지도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저하고 잘 안 맞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좀 이론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경영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현실적
적합성이 높은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어쩌면 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더 외부적인 요인에 휘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계라는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번 직장을 선택하면 다시 옮기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 직장에 나를 좀 맞춰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선택하실 때, 입사하시기 전에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의 조사 내용인데요. 음, 24세 이하 국민들,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 졸업 이전의 나이를 가진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청소년기에 진로와 직업 관련 수업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36.5%가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교육을 받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35% 정도는 이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진로 교육과 직업 관련 교육은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세대학교에도 취업 지원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네,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신문에 나온 기사, 인터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탤런트 신혜라 씨에 관한 인터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인류 대학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스카이 대학들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나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음, 내가 원하는 학과, 내 적성에 맞는 학과에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거의 손을 들지 않았대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원하는, 가라고 하는 과에 온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선배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죠.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까?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 자기 만족도가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사회가 원하는 그리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만족감이 높고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도가 높으니까 잘하는 일을 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아주 국제적인 굉장히 글로벌한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 스티브 잡스는 그 일을 사랑해야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잠자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고 며칠 밤낮을 매달려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일을 찾아냈을 때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말했고요. 네,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대요. 남보다 잘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했대요. 마이클 조던은 굉장히 유명한 농구 스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야구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네, 농구를 그만두고 야구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농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에게 있어서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법합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해도 되고요. 잘하는 일을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음, 네,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예술가라든가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더 만족감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잘하는 일을 했을 때 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서 잠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독교의 인간은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네, 신의 피조물이죠. 신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신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해요. 성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신이 가진 어떤 지성적인 면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어떤 돕는 부분이라든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창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신을 닮은 존재다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는 역할은 뭐냐? 신의 대리인인 거죠. 신을 대신해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겁니다. 신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이 세계를 꾸려갈 수도 있지만 자기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어, 태초에 지어진 그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계속 또 발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보다 아름답게 충만하게 네, 진행되어 가는 그런 세계를 신이 지었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과는 굉장히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합니다. 네, 고대에 성경에 쓰여졌던 그 기록되었던 그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예요. BC 뭐 몇천 년, 그다음에 뭐 AD 뭐 1세기 네, 이전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노인과 아이도 동등하고 주인과 종도 동등한 존재다. 신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게 귀중한 존재고 신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차별이 심했어요. 네, 지금도 네, 남성과 여성이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서 각각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고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등한 존재다라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아이도, 네, 노인과 아이는, 네, 우리가 잘 아는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멸시당했어요. 예전에는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노인은 어떤 사회 지도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지만 아이 역시 중요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다음에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 음,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매매의 대상이고 심지어 주인이 노예를 죽인다고 해도 누구도 그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인은 종을 사랑해라, 종은 주인을 공손히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죠. 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이고 그건 역시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신에 대한 어떤 신의 가치관이라든가 신이 원하는 어떤 기준들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좀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고대 근동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뭐 아니면 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른 또 신화들이 있겠죠. 뭐 인도라든가 뭐 그런 중국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신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그 비슷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당시에서 이야기되는 어떤 인간과는 신은 사랑의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부산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신과 신들 사이의 전쟁에서 그 신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그 결과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 신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네, 농사를 지어서 신에게 바치고, 네, 좋은 것들로 신을 기쁘게 하는, 뭐 각종 연회를 베풀어서 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인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직 왕과 귀족만이 인간이 신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음, 예를 들면 뭐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라는 신이 있죠. 네, 태양신. 네, 를 태양신의 대리인으로 파라오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 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네, 신을 닮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기독교의 인간과는 신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 네, 라틴어로 하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인간은 네,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과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이라는 게 있죠. 네, 존재의 의미입니다. 네,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요.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심장이 정말 기쁘게 뛰는 순간이 있어요. 네, 긴장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 말고요. 희열을 느끼는 거죠. 네. 음,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인간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음, 굉장히, 뭐랄까, 강한 정도의 어떤, 네,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약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그것 이상의 강도 높은 기쁨의 어떤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해요. 창조적인 일들을 할 때.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일을 할 때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실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을 보았더니, 뭐, 간호학과 학생들도 많이 계셨고, 디자인학과 학생들도 많이 계셨고, 네, 뭐,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각각 다른 이제 뭐 정보통신, ICT 그쪽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뭐 간호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었을 때,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때, 그때 나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아니면 뭐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네,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것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을 때 나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렇게 각각 행복하게, 네, 나의 존재됨, 가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멋지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각각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의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네,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네, 그 밑에 그 동그라미로 그려진 도표들을 보시면요. 네, 달러 표시로 된 것은 네,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비싸게 사간다든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트 모양으로 표시된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네,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를 푸느라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캔버스에 점 하나를 찍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민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밑에 트로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있어요.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씩 잘하는 부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캐치한다거나 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빨리 이해할 수 있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각각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조합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네, 찾아내면 내가 정말 평생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찾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찾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욕, 타자의 욕망과 나의 욕망을 구별하세요. 그다음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을 키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 스스로 이런 진로나 이런 부분을 탐색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도 많이 있고, 네, 뭐, 멀리 이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입학을 했지만 학교 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쵸? 네.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면 또 알차게 나중에 또 열매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까운데 뭐 산책이라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조용히 음악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어느 순간에 행복했지? 아니면 뭐 나는 책을 읽을 때 어떤 대목에서 감동을 받지? 나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해? 나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좋아해? 혹은 뭐 함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이야기를 좋아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정 도구 중에 하나가 홀랜드 검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개인의 관심, 흥미, 성향, 생활 경험들을 측정해서요. 6가지의 유형으로 네, 직업을 안내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검사의 한계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능력이나 전공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흥미, 성격,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정보들을 네,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적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홀랜드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들, 뭐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고 네, 검사해 보시면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정하시는 데 좀 도움을 네, 홀랜드 검사의 6가지 유형입니다. 네, 실제형은 네, 실제적인 어떤 음, 네, 여기 보시면 말이 적고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소박하고 성실한 네, 그런 것들 보시면 기술자, 엔지니어, 정비, 운동선수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탐구형은 연구하는 거겠죠. 그죠? 화학적, 수학적 적성들 그다음에 A 예술형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분방하신 분들 네, 이런 적성을 가지신 분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사회형 네 번째는 사회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사회복지 뭐 상담사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기업형 네, 외향적이고 통솔력이 있고 네, 지도력과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 정치가, 영업사원, 보험회사원 네, 주로 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뭐 판매라든가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관습형입니다. 네,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공무원, 은행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음, 미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술 전공생이다라고 했을 때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업적인 미술, 광고라든가 아니면 패키지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캠페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미술이라고 하더라도 예술형이 될 수 있고 또 사회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업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순수하게 연주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예술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업음악이라든가 뭐 광고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있겠죠. 의학이나 간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똑같이 간호를 한다고 해도 노인을 대하는 간호의 어떤 직무적인 역할이나 역할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무적인 역할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요양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좀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연구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아니면 뭐 간호사의 어떤 사명이라든가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에 따라서도 네, 하나의 전공이 하나의 어떤 실제형이라든가 예술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공이 하나 한 전공이라든가도 각각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를 알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는 조혜리의 창이라고 합니다. 네. 음, 이것은 나의 공개된 영역과 공개되지 않은 영역, 다른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는 영역과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나누어진 건데요. 네,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이사분면 보시면 공개된 자아입니다. 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죠. 나의 이름, 나의 성격, 그냥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활달하다, 뭐 활달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집이 어디다, 뭐 전공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이요. 남자다, 여자다, 뭐 이런 것들을 공개된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알려진 영역입니다. 모두에게, 나에게, 그다음에 남에게,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일사분면 보시면 눈먼 자아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음, 나는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어떤 습관, 무의식적인 어떤 말버릇, 그다음에 당황했을 때 나오는 어떤 몸짓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가려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죠? 나는 잘 몰랐지만 너는 이런 부분을 참 잘해. 음,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럴 때 넌 참 행복해 보여.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 3, 4분면 보시면 숨겨진 영역입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영역이죠. 음, 말하지 않은 어떤 비밀 같은 것, 그다음에 감춰진 야망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으면 글쎄요. 오해가 있죠. 그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영역이 너무 많으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사보면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정신 분석, 뭐 심리 분석 뭐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네, 모르는 영역을 좀 줄여가는 부분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뭐 상담센터를 이용하신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모르는 영역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조엘의 창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시간 되실 때 이거 오래 안 걸리거든요. 한 5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구나. 좀 더 나를 개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자신을 좀 개방해서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을 때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라는 것들 두려워서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반응해 주고요. 네. 또 내가 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또 상대방도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또 그것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우리가 또 뭐랄까 아팠던 부분은 좀 치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멘토라는 말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청년 멘토, 국민 멘토, 뭐 이런 게 한동안 굉장히 우리나라 열풍처럼 유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멘토의 과잉이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진지하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주 짧은 처방문을 받아서 진통제를 먹듯이 마치 상처에 밴드를 붙이듯이 연고를 바르듯이 그렇게 좀 단편적으로 치유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멘토는 그런 어떤 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멘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를 한번 네, 생각해 보자,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멘토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느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아라는 책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자기 아들이 너무 어리고 연약하니까 자기 아들인 텔레마쿠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기 아들을 자기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바로 멘토르입니다. 그 멘토는 스승이면서 조언자이면서 또 혹은 친구이면서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죠.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등등등 그런 역할을 해서 이 텔레마쿠스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서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나이 든 사람, 어른, 사회의 어떤 어른들이 네, 자기의 지혜를 물려주고 이어가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선정해서 이를 계승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뭐 학교에도 멘토 멘티 프로그램 운행하는 데 많이 있어요.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둥지 리더들과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둥지 리더들도 여러분에게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들 네, 그런 것들 궁금하실 때 그다음에 뭐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기 불편하실 때도 네, 중심 리더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인생의 어떤 고민들 또 네, 잘 나누실 수 있는 좋은 선생님 또 혹은 멘토로 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얼굴 보고 만났으면 좋겠지만 네, 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네, 멘토로 삼아서 네, 아주 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한 세대 학교의 1학년 신입생으로서 네,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책에서 찾으셔도 좋고, 뭐 유튜브에서 찾으셔도 좋고, 실제 인물들을 통해서 네, 배우셔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5% 대부분이죠. 거의 대다수가 네, 모든 사람이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멘토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네, 첫 번째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진로에 대해서, 그다음에 적성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후원자입니다. 네, 실수가 많죠. 음, 네, 어린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그 다음에 능력을 발견해 주고 자기의 경험을 공유해서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너는 잘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 모델이죠.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음,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네 번째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앞으로의 사회는 이렇게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가자라는 것이 바로 멘토의 역할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시키고 정보를 제공하고 네, 그래서 마침내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훌륭한 멘토의 조건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대인관계 스킬이 좋아야 하고, 네,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자기도 모르면서 남에게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에 뭐 지위와 명성이 있어야 되겠고, 뭐 있으면 좋죠. 네, 아주 뭐 엄청나게 뭐 위대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카리스마, 역량, 기술적인 역량, 그리고 밑에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죠. 혼자만 막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훨씬 네, 멘토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공로를 나누어 가는 거죠. 네, 조직의 어떤 팀의 실적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정확한 평가와 피드백과 그 다음에 그 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멘토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이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참아주고, 관용을 베풀고, 기회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 네,
그런 것들이 훌륭한 멘토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와 멘티로 엮이는 것, 네. 멘토링을 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고요. 멘토링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는데요. 멘토와 멘티가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자원들을 주고받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레이라는 멘토링 전문가에 의하면 네, 이런 단계들이 있대. 하나가 없어졌네요. 네. 협력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다음에 의존하고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예 평가하는 것. 네. 그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미생이에요. 음. 장그래. 여러분 만화를 보셨는지 드라마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장그래라는 어떤 신입사원이 있어요. 사원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계신 분은 네, 오 과장님입니다. 이 팀의 실무 책임자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대리예요. 김대리. 음. 이 세 사람이 서로와 힘을 합쳐서 자기 부서에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죠. 배경은 무역회사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업무들도 있고 직장에서 시기 질투들도 있고 뭐 사회적인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네,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과장님, 오 과장님, 가운데 계신 오 과장님은 네, 부하 직원들의 성장을 굉장히 지지해 주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그래가 아주 뛰어난 역할을 가끔 할 수 있게 네,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이런 분을 바로 멘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화여대 리더십 개발원이라는 것에서 일하고 계시는 최은경 팀장님이라는 분이 인터뷰하신 자료인데요. 이렇게 말했대요. 훌륭한 멘토를 찾는다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네. 멀리 있는 사람, 네, 어떤 뭐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보다요.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업이라든가 직종에서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인터뷰 자료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분이 쓰신 어떤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브런치 같은 데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커버그에게는 스티브 잡스가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넬슨 만델라에게는 정치 운동가 월터 시슬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나오는 사진은 굿윌 헌팅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는 그 네, 청소부로 일하는 젊은 청년이 대학교의 교수님과 어떤 친구, 멘토, 멘티 관계가 되면서 자기 인생의 능력을 어떤 자아를 찾아가고 능력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학에 어떤 진학도 하지 못해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청년의 능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를 계속 이끌어줍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 청년의 성장을 돕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기회 되시면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멘토링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기업들에서 하는 멘토링 사이트도 있고요. 뭐 소셜 멘토링이라고 해서 전문가, 어떤 내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이트들을 보면 네, 내가 원하는 걸 신청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분야 전문가들을 신청했을 때 만남, 온라인과 오프라인 만남을 좀 주선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 네트워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멘토링 허브 포털이 있대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외에도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업들의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검색해 보셔서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신문에 가끔 인터뷰 기사들이 나옵니다. 네, 그냥 뭐 가십거리 인터뷰가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터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네라 씨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신문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아, 이렇게 가고 있나 보다라는 정도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사나 책이나 뭐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렸던 시네라 씨의 인터뷰를 봤더니 그런 말이 있어요. 달란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그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신이 우리에게 준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시네라 씨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그다음에 또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돕는 것, 그리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것을 자기의 행복한 지점으로 삼았다, 자기의 소명으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어떤 능력과 자질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선한 마음들이 있죠. 나 혼자만 뭐 잘 돼야 되겠다. 나 혼자만 뭐 호의호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뭐 음식을 나누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건 또 뭐, 직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숨쉴 수 있게 하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조그만 일이라도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저한테 주셨던 그 숙제 있잖아요. 되게 잘 진행되고 계세요? 미션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쵸? 어떤 분들은 스트레칭 하자, 뭐 영어 단어 3개 외우자, 뭐 강아지와 산책한다, 뭐 이런 것들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 제가 재밌게 봤고요. 기발한 아이디어 너무 즐겁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냥 조금 더 큰 일에 도전해 보시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좀 지루하죠, 그쵸? 코로나 때문에 여기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극장도 못 가고 뭐 쇼핑센터도 갈 수 없고 친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제약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좀 나를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나를 좀 기쁘게 하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나의 어떤 미래의 직업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잘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슴 뛰는 순간, 내가 행복했던 때, 그런 것들 몇 가지 적어 보면요. 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구나. 아,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심이 있구나. 아, 아니면 나는 어떤 원칙이나 어떤 이론들을 찾아가는 데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나는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를 잘하는데 야구가 하고 싶어.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네, 스티브 잡스처럼 나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완성하는데 희열을 느껴. 뭐 이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멘토가 필요했을까요? 어, 나는 이럴 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부분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음, 수요일 자정까지
네,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하셔서 이클래스로 제출해 주세요. 네, 여러분 빨간 글씨 보이시죠? 출석에 반영되는 겁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출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결석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과목이 지금 3학점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점에서 여기서 밀리시면 굉장히 나중에 크게 낭패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3학점짜리 과목이 C나 D 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평점 만회하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학점 관리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이거 꼼꼼하게 네, 관리하셔가지고요. 네, 학점에 나중에 손해 보시지 않도록 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출석 체크 잘 되고 있는지 가끔 확인하세요. 네, 제가 매주 이거 과제물 받아서 출석 체크 정리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메일 발송했는데 저한테 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늦어도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그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한번 출석 체크 확인하셔서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처리해 드릴 겁니다. 네, 출석도 예, 출석이 20%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출석이 깎여버리면 제가 점수를 잘 드릴 수가 없고요. 결석이 많아지면 무조건 그냥 F 나가는 게 학점 방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점 관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메일 발송 에러 나는 경우 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출석 체크 이렇게 하는데 출석 체크 했는데 나중에 에러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출석 처리했는데 며칠 지나서 다시 학생분들한테 연락 받아서 에러 났어요 교수님 결석 처리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하면 되니까 네, 여러분 출석과 그다음에 과제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에서 손해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과제물 제출하실 때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감점하지는 않지만 네, 여러분들 과제물 제출하실 때 맞춤법, 띄어쓰기, 그다음에 뭐 문서의 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들여쓰기라든가 아니면 뭐 가운데 정렬, 양쪽 정렬 뭐 이런 방식이 굉장히 그 문서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꼼꼼하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잘 체크하세요. 제가 지난 학기들 경험을 미루어서 보면, 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제출하실 때도 이름 안 적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네, 그러면 아무래도 손해가 많죠. 그죠? 나중에 위에다 막 볼펜으로 글씨 쓰고 이러면, 에이, 이 학생은 준비를 많이 안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입사 지원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모전? 네, 그런 거 제출하실 때 그런 것들 아주 세세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윗분들,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로 아주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많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네, 여러분들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것들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나는 앞으로 어떤 일에 평생을 보내고 싶은지, 네. 평생 직장이란 말이 사라졌고요. 평생 직업이란 말이 더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나의 업으로 삼고 나라는 사람의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인지,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이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네, 하루 반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서 네, 워드 프로세스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좀 우울해요. 그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을 만큼 네, 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일상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정하셨던 미션들 잘 수행하셔서 네, 일상을 그냥 소소한 기쁨들, 작은 일상의 행복들로 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모님이랑 보내는 시간도 많고요.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많아서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그래도 그동안 책 많이 읽으시고요. 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는 건 진짜 권장해 드립니다. 네, 책 많이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아마도 요런 부분으로 중간고사 과제를 제출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미리미리 나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하면 좋겠다. 나는 적성이 어떻다. 나의 흥미가 어떻다. 나의 성향은 이렇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서 네, 그런 것들 잘 정리하셨으면 네, 미리 정리하시면 미리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게 네, 아마 과제물로 중간고사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학점이 아마 큰 미변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냥 상대평가라서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네, 체크하는 부분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중간고사의 기준들 잘 체크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5월 초, 5월 중순쯤이 중간고사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중간고사 중간고사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준이랑 내용들 공지해 드릴 거니까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물 수요일 자정까지 네,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이라든가, 여러분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떠들려니까 굉장히 재미가 좀 덜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네, 음,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우리 5월 달에는 꼭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네, 제가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